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이 과정에서 기분이 상하거나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특히 상대가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예상치 못한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대방은 자신이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상대가 무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과 상대가 보이는 반응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인정받고 공감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가졌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힘든 일이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일 수도 있지만 상대는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나는 이 친구는 내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라고 느끼며 서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는 단순히 나를 도와주려 했거나 무심코 반응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서운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심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상대가 나의 기분을 알아채고 사과하기를 바라지만 상대는 나는 별 생각 없이 말했을 뿐인데 왜 기분이 나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차이는 상대방의 성향이나 인간관계에서의 역할 차이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갈등을 피하고 조용히 넘어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대화에서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쁘다고 직접 이야기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말없이 행동으로 서운함을 표현하거나 자연스럽게 거리감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계의 지속성과 깊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정을 쏟아내거나 반대로 아무 말 없이 참고 넘어간다면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을 현명하게 표현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운한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고 더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작정 감정을 억누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변화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더 현명한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서운함을 느끼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으며 반대로 지나치게 감정을 쏟아내면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현명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운한 감정을 참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부담스럽거나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감정을 속으로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넘겼던 감정이 쌓이면서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거나 결국에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서운한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면서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넌 왜 맨날 이래? 너는 전혀 내 기분을 신경 안 쓰는구나. 같은 말들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무조건 빠를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는 말이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고 상대방도 차분하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정이 가라앉은 후 조용한 환경에서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에게 바로 너는 항상 늦어. 정말 짜증나? 라고 말하기보다 나중에 오늘 좀 늦었어서 나는 기다리면서 조금 아쉬웠어.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감정을 단정 짓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넌 항상 이래. 넌 전혀 나를 배려하지 않아. 같은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나는 가끔 이런 점이 아쉬울 때가 있어. 처럼 말하면 상대가 불편함을 덜 느끼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넌 내 이야기를 전혀 안 듣는 것 같아. 보다는 나는 오늘 내 이야기를 많이 못해서 조금 아쉬웠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감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 표현이 단순히 서운함을 전달하는 데서 끝나면 상대방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요청을 하면 상대가 더 쉽게 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꾸 약속을 취소하는 것이 서운할 때 너는 왜 약속을 자주 취소해?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앞으로 혹시 약속을 취소해야 하면 조금 더 일찍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러면 나도 일정 조정이 쉬울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상대가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 해소가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하고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감정과 함께 해결책을 제시하면 우리는 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영 씨와 은수 씨는 오랜 친구였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우정을 이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지영 씨는 은수 씨와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인 만큼 즐거운 시간을 기대하며 식당에 도착했지만 은수 씨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30분이나 늦게 도착했다. 미안. 회사에서 일이 좀 늦어졌어. 은수 씨는 가볍게 사과했지만 지영 씨는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늦을 수도 있지만 기다리는 동안 한마디 연락이라도 해줬다면 덜 서운했을 것이다. 하지만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은수 씨는 주로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자신이 얼마나 바쁜지,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근에 만난 사람들과의 에피소드까지 대화는 온전히 은수 씨의 이야기로만 흘러갔다. 지영 씨는 은수 씨의 이야기를 성실하게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커져갔다. 나는 이 친구에게 단순한 청중에 불과한 걸까? 내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기는 할까? 지영 씨는 자신의 하루나 근황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찾았지만 은수 씨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결국 그날의 만남은 지영 씨가 은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끝이 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처음에는 그냥 참고 넘어갈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패턴이 이어질 것이 뻔했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너 왜 맨날 늦어? 너는 왜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하면 관계가 더 불편해질 것 같았다. 어떻게 말해야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가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지영 씨는 차분하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그런데 사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좀 외로웠어. 다음번에는 우리 서로 조금 더 신경 써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를 받은 은수 씨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다. 아, 나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영이는 속상했겠구나. 단순히 늦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연락도 없었고 대화에서 지영 씨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않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만남에서는 시간을 더 철저히 지키고 지영 씨의 이야기도 더 많이 듣기로 결심했다. 이처럼 서운한 감정을 표현할 때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면서도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는 의도를 담아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도 방어적이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마디로 감정 표현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공격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조심스럽게 전하면서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할 때 너는 왜 그래? 라는 비난보다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는 식의 표현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나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넌 왜 항상 늦어? 라고 하면 상대는 변명을 하거나 방어적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외로웠어 라고 하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 넌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 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오늘 내 이야기를 많이 못해서 아쉬웠어 라고 표현하면 상대는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차이가 관계에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서운한 감정을 무작정 참는 것도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대신 상대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사람은 단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솔직한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관계도 조금씩 건강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태도를 돌아보고 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전략적인 대화 방식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우며 감정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면 상대도 방어적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바로 표출하기보다는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고 차분해진 후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서운하게 느껴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시간을 두고 감정을 가라앉힌 후 이야기하면 더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인지적 공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공감이 상대방의 반응을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내가 서운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넌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해라고 말하면 상대가 방어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너 요즘 많이 바빠 보이더라. 그래서 나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못 잡았어 라고 말하면 상대가 공감을 느끼고 스스로 돌아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원칙은 대화의 초점을 행동에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을 비판당할 때보다 행동을 지적당할 때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태도를 바꾸고 싶다면 인격이나 성격이 아니라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넌 원래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성격이 공격받았다고 느끼고 방어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내가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 다음에는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나누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개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원칙은 긍정적인 피드백과 작은 변화부터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에 크게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조금이라도 나아진 모습을 보이면 그 변화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이전보다 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줬다면 오늘 내가 내 이야기도 들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라고 말하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 실천하려는 동기를 얻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부터 유도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방식은 상대가 지속적으로 태도를 변화시키도록 돕습니다. 결국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고 작은 변화부터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상대가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감정을 조절하고 인지적 공감을 통해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며 성격이 아니라 행동에 초점을 맞춰 대화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강화하는 것이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원 씨는 팀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팀원들은 그녀의 의견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듯했다. 회의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제대로 경청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결정 과정에서도 그녀의 의견은 쉽게 묵살되곤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점점 서운한 감정이 쌓였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팀원들은 자연스럽게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했지만 지원 씨의 말은 자주 흘러가 버렸고 다른 사람이 비슷한 의견을 내면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속상해졌다. 어느 날 지원 씨는 회의에서 또다시 자신의 의견이 가볍게 지나가는 상황을 겪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거나 즉각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대신 회의가 끝난 후 팀장과 조용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팀장님,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저도 팀에 도움이 되고 싶고 제 아이디어가 논의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원 씨는 직접적인 비난 없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만약 그녀가 제 의견을 왜 무시하세요? 라고 감정적으로 말했다면 팀장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원 씨는 전달법을 활용해 자신의 감정을 차분하게 이야기했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말을 들은 팀장은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지원 씨의 의견을 간과했음을 깨닫고 이후 회의에서는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발언 기회를 주었다. 또한 다른 팀원들도 지원 씨의 의견을 더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다. 몇 번의 회의가 지나자 지원 씨의 아이디어가 팀 내에서 논의되고 반영되는 빈도가 늘어났고 팀원들도 그녀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태도를 보였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감정을 현명하게 표현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 태도를 바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관계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지원 씨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직접적인 비난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방어적으로 반응하거나 변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넌 왜 항상 내 말을 무시해?"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에 나서며 "내가 언제? 라며 반박하거나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라며 변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돌아보고 바꿀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심리학적 기법이 바로 거울 효과입니다. 거울 효과란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거울처럼 반사해서 보고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즉, 감정을 직접적으로 쏟아내지 않고 상대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도록 돕는 심리적 기법입니다. 거울 효과를 활용하면 상대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도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 거리를 느끼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혜진 씨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점점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남자친구는 연락도 줄어들고 예전처럼 자주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바쁜 줄 알고 참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한 감정이 쌓여갔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넌 왜 요즘 나한테 이렇게 소홀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남자친구가 방어적으로 반응할 것 같았습니다. 대신 혜진 씨는 거울 효과를 활용해 상황을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혜진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요즘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 혹시 내가 너한테 신경 쓰이게 한 게 있으면 말해줄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아니, 그런 거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덧붙였습니다. "예전엔 내가 먼저 연락도 자주 해주고 주말에도 만나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줄어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돼." 이렇게 말했을 때 남자친구는 반박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한 뒤 "미안해. 요즘 너무 피곤해서 나도 모르게 신경을 못 썼어. 너한테 서운하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해." 라고 사과하며 태도를 바꾸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혜진 씨가 처음부터 "넌 요즘 왜 그래?" 라고 비난했다면 남자친구는 "바빠서 그랬지" 라고 방어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고 남자친구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거울 효과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몇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를 직접 비난하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표현할 때 "넌 왜 요즘 나한테 신경 안 써?"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장은 상대를 즉각적으로 방어적으로 만들고 변명하거나 반격하도록 만듭니다. 대신 "나 요즘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 라고 말하면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여지를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상대의 행동을 지적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비난을 받으면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변명하려 합니다. "넌 왜 연락을 안 해?" 라고 하면 "바빠서 그랬지라며 합리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예전보다 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 라고 하면 상대가 나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상대가 스스로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준다. 거울 효과의 핵심은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인식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너한테 불편하게 했던 게 있으면 말해줄 수 있어?" 같은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변명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기법은 단순한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한 동료가 늘 자신의 공을 가로채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만약 "넌 왜 내 아이디어를 가져가?" 라고 직접적으로 공격하면 동료는 "난 그런 적 없어" 라며 부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울 효과를 활용하여 "나는 요즘 회의할 때 내 아이디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해" 라고 말하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가능성이 큽니다. 거울 효과는 상대에게 죄책감을 주거나 강압적으로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서운한 감정을 느끼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 혼자 소가리를 하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하여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울 효과를 활용하면 상대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상대가 스스로 깨닫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도 인간관계에서 서운한 감정을 느낄 때
감정을 터뜨리기보다는 거울 효과를 활용해 상대가 스스로 변하도록 유도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크나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살리는 건강이었습니다.